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설트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핸드폰 이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이렇게 몸체를 만들고 그 몸체를 이용해서 버튼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해왔을 건데요. 오늘은 어떤 걸 진행할 거냐면, 먼저 앞부분에 있는 여기 전화기 소리 듣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 부분, 그리고 버튼 부분, 그리고 앞부분에 화면이 들어갈 부분, 여기 뒤에 있는 카메라 부분까지 해서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저희가 여기 전화기 받는 부분인데요. 전화기 받는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희가 버튼 제작할 때 썼던 네모난 툴박스, 네모난 스플라인 툴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가지고 오셨으면 크기가 처음에 저희가 조정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한 20대 20으로 해서 크기를 확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대를 하신 후에 점차점차 센티미터를 조절을 하시면서 이 크기를 조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기를 어느 정도 맞추셨다면 전화기 받는 부분은 라운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운딩을 걸어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익스트루드 임팩트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저희가 제작을 하시면 보시다시피 탑뷰에서 봤을 때 저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작업뷰에서는 현재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축을 살짝 내려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살짝 보이게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현재 보시면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처음에 익스크루드 오브젝트를 저희가 쓰시게 되면 Z축 방향으로 무조건 20cm로 고정이 돼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당히 한 5cm 정도로 확 줄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론 캡을 이용을 해서 둘 다 필드 캡을 사용하고 컨스트레인을 클릭해서 원래 크기로 돌아오게 좀 해줍니다. 그 후에 이 레디우스 부분이 보시다시피 오브젝트보다 같은 크기가 되면은 오브젝트가 좀 찌개지는 경향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1cm까지 확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2cm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1cm까지 좀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어느 정도 길이가 맞춰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싱글 오브젝트 클릭을 하시면 크레이트 싱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하나의 오브젝트로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약간 틀어지는 형상도 없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탑뷰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탑뷰로 들어오신 후에 오브젝트에 딱 맞게 중간 정도로 조금 맞춰주도록, 중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로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조금 맞춰주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오브젝트는 보시다시피 저희가 전화기 받는 부분입니다. 전화기 받는 부분은 음성 부분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바디 최종 쪽에 보시면 빼는 부분 있죠. 그곳에 음성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만큼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을 다시 복사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복사를 하신 후에는 1cm 간격으로 조금 이렇게 줄여주시면 1cm 너무 크게 주네요. 40.5 그리고 3.5 정도로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전화기 붙는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물론 여기 전화기 받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 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도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전화기 받는 부분은 저희가 다 되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크와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지만 저희가 여기 실린더를 이용해서도 만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린더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실린더를 가지고 오신 후에 저희가 카메라 위치 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도록 하고요. 그 후에 저희가 로테이션 단축키 R이나 여기 로테이션 툴을 이용해서 90도로 좀 꺾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도로 꺾어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바라보는 방향이 저희가 돌아가시겠죠? 그 후에 생각보다 실린더가 가지고 오시면 크기가 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오브젝트 부분에서 레디우스를 일단 한 10cm 정도로만 확 줄여볼게요. 그런데 10cm로 줄여도 생각보다 크죠?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겠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한 5cm?
5cm는 조금 크네요. 미세하게. 그래서 한 4.5cm 정도 해볼게요. 4.5. 4.5cm로 하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크기가 맞추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레디우스 아래에 있는 하이, 즉 세로축 길이도 저희가 조절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세로축도 한 일단 10cm까지 확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탑뷰에서 보시면 이렇게 뭐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도 적당하게 한 5cm 정도로 더 줄여 주시고요.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약간 겹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겹치는 거냐면요, 이 안에 저희가 핸드폰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안 되겠지만 그 앞부분의 카메라는요 몸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몸체 안에.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실린더를 하나를 복사를 해주시고, 복사한 실린더는 저희가 빼는 부분에 넣어서 구멍을 뚫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사하는 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될 건데, 카메라가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일단 그대로 쓰게 될 거예요. 대신에 어떻게 뭘 할 거냐면, 요 길이 있죠, 높이 축 길이를 한 2cm 정도로 확 줄여주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폴리곤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리곤화가 다 되셨으면 컨트롤 A로 모든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컨트롤 A로. 그리고 옵티마이즈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실린더 같은 오브젝트는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으면 면이 분리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린더를 다 하신 후에는 옵티마이즈 해주도록 하고요. 그 후에 다시 앞면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면을 선택하신 후에 다시 프론트 뷰로 오셔서 여기 사진을 보고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요. 먼저 벨벳, MS 해서 베벨 기능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요. 베벨 기능이 잘 안된다 하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베벨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베벨 기능을 가지고 오신 다음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안쪽으로 처음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면이. 그래서 안쪽의 면만큼 이렇게 크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가 원한 것과 다르게 앞쪽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스페이스를 눌러서 셀렉션 툴로 바꿔준 다음에 축을 잡아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베벨 켜주시고 파란색 부분만큼 이렇게 조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빼주시는 바로 저희가 그 카메라 렌즈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카메라 렌즈는 간단하게 저희가 제작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을 잡아서 조금 앞으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카메라도 만들어 줄 수가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카메라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처음에 첫 앞부분의 카메라도 저희가 완료가 다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밑에 부분 여기 단추처럼 생긴 밑에 부분도 저희가 제작을 해줄 건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린더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린더를 가지고 오셨으면 로테이션 키를 이용을 해서 90도로 돌려주시도록 하고요. 로테이션 키나 R키죠. 그리고 T, 단축키 T 눌러서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T, 단축키 T죠. 그리고 조금 더 줄여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어느 정도 크기가 맞춰주었다면 세로축을 저희가 한 5cm까지 확 줄여주도록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필드 캡에 캡 쪽에 필트를 선택을 해서 조금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살짝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보시면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될 건데요. 이 상태에서 레디우스는 한 2cm 정도로 해주도록 하고요. 대신에 반대로 세그멘트를 줄여서 이렇게 1cm로 해서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뾰족하게 이제 튀어나왔다면 마찬가지로 폴리곤화 단축키 C나 여기
make editable 이용해서 폴리곤화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해야 된다? 모든 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 옵티마이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후에는요, 여기 보다시피 평범하게 저희가 제작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운데 점만 잡아서 살짝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를 모든 면을 선택을 해서 간단하게 벨벳으로 살짝 튀어나오게 해주신 다음에 탑뷰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살짝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면 간단하게 제작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버튼 부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앞부분을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 앞부분에 여기 화면이 들어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앞부분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행이 될 거냐면요. 요 앞부분은 저희가 그 바디 있죠? 바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앞면 하나를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후에 이 앞면을 저희가 선택을 했으면 이 앞면을 제가 뽑아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앞면만 뽑아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앞면은 저희가 어떻게 일단 뽑아줄 거냐라고 하신다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을 저희가 써볼 겁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기능은 원본은 그대로 두면서 거기에 저희가 선택한 면을 뽑아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바디와 바디 1번이라고 복사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건데 바디 1번을 복사된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트롤 A 눌러보시면 어떤가요? 저희가 선택한 그 면만 이렇게 뽑혀져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뽑아진 면은 제가 왜 뽑았냐면요. 글래스라고 해서 저희 핸드폰 보시면 앞에 유리 있죠? 그 유리 부분을 표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드셨다면 저희가 Z축 방향으로 지금 현재 마이너스 뭐 0이나 면으로 했을 때는 마이너스 13 그냥 모델링 파일에서는 0이라고 이렇게 뜰 텐데요. 여기를 저희가 한 마이너스 0.5 정도로 해서 위치를 살포시 당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저희가 선택한 면이 살짝 앞으로 나와서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나와서 오브젝트가 겹쳐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지 않은 이 면은 저희가 글래스라고 해서 나중에 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잠깐 꺼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이 바디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디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화면이 들어갈 부분에 나이프질을 해줄 거예요. 즉 K 두 번 누르시면 라인 컷 기능이 이렇게 가지고 와줄 건데 KK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라인 컷 기능이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면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라인 컷 기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자를 부분에 가까이 하면 흰색으로 라인이 뜰 건데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Shift를 눌러서 일직선으로 쭉 빼서 컷을 탁 이렇게 잘라주도록 할 거예요. 즉 이 화면이 들어갈 부분의 면만 저희가 컷 기능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컷을 잘라주시면 저희가 컷이 이렇게 화면이 잘리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컷 잘린 부분에서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밑에서 찍어 주셔서 Shift 눌러서 딱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분에서도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화면을 올리시는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요 면, 지금 가운데 있는 면이 바로 저희가 요 이제 화면을 넣어줄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앞면 작업이 다 끝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앞면 작업까지 다 끝이 났고요. 그런 다음에 이 앞면은 저희가 미리 나중에 매트리얼 작업할 때 물론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미리 세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일단 그대로 두고 저희가 앞면이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있는 카메라가 있을 건데 이 카메라는 일단 요 앞부분의 카메라랑 만드는 방식은 일단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시간상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매트리얼 저희가 넣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 넣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매트리얼을 하나씩 넣어 볼 건데요. 바디 저희가 뽑아놓은 곳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딜리트로 지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매트리얼을 하나 생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을 시킨 후에 생성시킨 매트리얼은 저희가 처음에는 약간 흰 색깔의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될까요? 철과 플라스틱이 섞인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을 만들 거기 때문에 컬러는 흰색으로 빼주시도록 하고요. 리플랜스에서 빛을 받는 부분의 강도인 요 스페큘러 빔이라고 되어 있는 빛을 받는 부분의 강도를 이렇게 강도를 조금 올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포로포는 날카롭게 이렇게 조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큘러 스트렝스를 값을 올려서 더욱더 중심 부분의 빛이 잘 보이게 설정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add로 들어가서 저희가 ggx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gx를 들고 오셨으면 이 ggx는 일종의 철 느낌 만들 때 많이 쓰는 건데 이걸 뭐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방법은 많은데 지금 저희가 오늘 쓸 거는 여기서 프레넬 기능을 써서 약간만 조절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리플렉션 스트렝스를 저희가 50%에서 반사값을 좀 힘을 약하게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레이어 1번이라고 해서 생성시킨 이 ggx라는 기능을요, 한 10% 정도로 확 좀 떨궈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한가? 한 20%로 할까요? 일단 20%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이 20%로 적용한 요 색을 바디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바디에 색깔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는요, 기본적으로 버튼들과 요 구멍이 뚫린 부분에 같은 색깔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은 색깔로 다 들어가게 될 거기 때문에 같은 색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여기 앞부분 카메라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카메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렌즈에 검은색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앞부분부터 저희가 색깔을 다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매트리얼을 새로 잡아주도록 하고요. 카메라의 앞부분면은요, 일단 반사값이 없어요. 유리가 반사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아닌 루미넨스를 쓰시는데 검은색 루미넌스를 써주도록 하고요. 리플랜스는 그대로 가신 상태에서 이 상태로 그대로 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 저희가 이제 바디를 저희가 따로 이제 색깔을 넣어주는 작업은 저희가 여기 네모난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한 번에 앞면을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 들어갈 부분 앞면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이 선택을 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버튼이 들어가는 부분은 웬만하면 안 겹치는 게 좋아요. 버튼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살짝 확대하셔가지고 한 줄은 빼야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 부분까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으로 해서 다시 드래그를 해서 다시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이제 색깔을 넣어야 될 부분의 면만 이렇게 색깔이 다 저희가 선택이 다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 드래그를 하셔서 이렇게 검은색 면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후에 검은색 면이 이제 다 들어갔다면 이 검은색 면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루미넌스보단 조금 더 약하게 약간 회색빛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고 이 회색빛은요 루미넌스가 아니라 컬러로 했구나. 컬러로 가서 약간 검은색 계열로 이렇게 설정을 하나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음성 부분 있죠. 음성 부분과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 부분 있죠. 이 버튼 부분에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완전한 검은색 버튼 부분은 검은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린더 부분에도 따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성 부분이지. 음성 부분에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요. 자, 카메라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중앙 부분을 빼고는 다 어떻죠? 회색과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처음에 저희가 모든 면은 일단 검은색 계열로 해서 카메라를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가지 원색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매트리얼에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야 될 것은 이 트랜시 팔레트 기능을 이용해서 파란색 계열의 유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계열의 유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즉 이 유리가 뭐 카메라에서 센터 부분에 들어갈 유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버튼 마찬가지로 다시 이거 빼는 부분에서도 이걸 좀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하시면 저희가 이제 핸드폰 몸체에 관련된 모든 색은 준비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죠? 이 화면을 넣어야 됩니다. 화면을 넣어야 되는데, 화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디에서 저희가 앞부분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매티리얼에서 컬러 부분에 컬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루미넌스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핸드폰에서 보는 앞에 화면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을 밝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즉 어두운 부분이 이런 그림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아니라 루미넌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텍스처 부분을 이용하셔서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핸드폰 지금 사진이 로딩이 조금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화면 부분이 있는데 이 화면 부분을 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화면 부분이 가지고 와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화면 부분을 저희가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크게 나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느냐? 텍스처 태그를 해서 들어간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타일은 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꺼주시고요. 그리고 랭스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크기 조절을 이렇게 해줄 건데, 크기 조절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가로축의 길이는요, 여기 왼쪽은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쪽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되느냐? 위에 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쪽이 줄어듭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아래쪽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위에 부분부터 미리 맞춰놓고 위치를, 그 다음에 찬찬히 위치를 이렇게 크기를 줄여가면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핸드폰 화면까지 완료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글래스 켜서 요 방금 만들었던 카메라 렌즈는 복사한 다음에 색깔을 빼주고, 색깔을 흰색으로 다시 빼준 다음에 이건 유리에다가 어딨지? 글래스에다 넣어주시면 이렇게 반사값이 유리가 들어간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핸드폰 화면 앞부분이 완성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뒤에 부분에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바디를 해서 뒤에 부분만 선택을 하신 후에 이제 요 대신 뒤에 부분은요, 저희가 루미넌스가 아니라 컬러를 사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굳이 요 백면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있는 구글이라는 화면인데,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가 요 루미너스를 이용해서 밝게 만들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이게 아니죠. 그대로 사용하시면 보시다시피 원색이랑 섞여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알파 부분을 이용을 해서 좀 빼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즉 텍스처를 이용을 해서 백면을 다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알파 값이 빠져서, 즉 흰색 부분이 삭제가 돼서, 검은색 부분이 삭제가 돼서 이렇게 흰색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래그해서 다시 넣어 주시면 마찬가지로 또 이랬으니까 타일은 끄고 크기를 먼저 쫙 줄여보고, 그리고 세로 축도 쫙 줄여보고 위치를 착착착착착 당겨서 맞춰주시면 이렇게 안드로이드라고 해서 아이폰이 저희가 완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폰을 저희가 완성을 한번 해보았어요. 뭐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올리는 것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도 했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곳으로 한번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